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한 지상 작전을 개시하는 등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지 통신원 연결해 현재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영 통신원,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현재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8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약 30여 분간 로켓 경보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제가 있는 예루살렘에도 경보가 5차례 울려 방공호로 대피했는데요. 방공호에 있는 동안 밖에서 미사일이 격추되는 충격음이 여러 차례 들려왔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텔아비브 등 도심 위로 미사일이 날아와 격추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응급의료기관 마겐다비다돔은 이란의 공격으로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격추된 미사일 파편에 의해 주택들이 파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미사일 수십 발이 지상까지 도달해 폭발하는 영상들이 공유되면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란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보통 공터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로켓들은 요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안지구 여리고 인근에서 가자 주민 1명이 이란 미사일 잔해의 직격으로 맞아 사망했습니다. 네, 이번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 발표됐죠? 네, 이란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한편으로는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를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란에 대응 공격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란 또한 이스라엘이 대응하면 더 치명적인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이 공격에 앞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상전을 통한 이스라엘군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밝혔을까요? 네, 이스라엘군은 이번 지상작전의 목표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피난민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헤즈볼라도 하마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로켓 발사 지점 중 상당수가 레바논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헤즈볼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에 따라 국경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리타니강 이북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경고해 왔는데요. 헤즈볼라의 공격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로켓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국경 인근에 터널과 수많은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지상작전 첫날 국경 인근 레바논 마을들에서 찾은 헤즈볼라 터널과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시설 공격 전 레바논 주민들에게 공습 예정 표적을 미리 알리고 해당 건물에서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헤즈볼라의 위협이 해결되고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박지영 통신원, 현지에서 안전하게 취재하면서 현지 상황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중동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기도하겠습니다.